음성이 맞지 않아서 다시 XG 5000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찍게 됐고요. 요거는 요게 이제 하나는 XGB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모듈들이 있죠. 이게 이게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좀 이렇게 보면 LS XGB 정도 PLC들이 이렇게 제어반 안에 들어있어서 이 제어반에다가 PLC를 쓰는 이유가 또 그리고 많이 되는 것들이 뭐 MC들이라든지 릴레이 이런 것들 쓰잖아요. 노제어기라든지 이런 것들 쓰는 것은 결국은 자동화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자동화 안 해도 되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켰다 껐다 하면서 뭐 25도 되면 끄고 30도 되면 켜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보일러라든지 또 공장 생산에서는 뭐 컨베이어 돌릴 때 버튼 눌러서 컨베이어 돌리고 사람 손으로 하면 되죠. 근데 효율적으로 하고 음,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2차 산업혁명 컨베이어 시스템이 시작됐죠. 여기가 또이 PLC를 통해서 이 펌프를 돌릴 때 모더에 대한 인버터죠. 인버터는 이게 지금 단종되는데 XG5A가 달려있고 옆에 보니까 카툰 이런데 G백이 달려있어요. 이게 단종되고 개체로 나온 건데 아마 현장에서는 예전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공부해놓으면 좋죠. 옛날 거 똑같은데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못한 선수도 맞춰놓고 이거 자동화를 할 때는 인부터가 또 있으니까 PLC하고 어떻게 연동되는지 또 얘들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 파라미터 세팅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봐주고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모르면 손으로 또 조절하면 되는 거고 알면은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XG5000은 LS는 국내 기업이니까 한국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도 잘 만들고 그래서 LS 다른 미쓰비시나 시멘스의 프로그램들은 돈을 주고 써야 되는데 무상으로 100%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장 강점이죠. 반전, 추가 반전도 무료로 주듯이. 아까처럼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와서 소프트웨어에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XG5000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XP 빌더라는 거는 앞에 아까 판넬 터치 패널을 디자인하고 그릴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다운을 받으셔서 무상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죠. 깔면은 아까처럼 다운받아서 깔면 여기 XG5000이라는 프로그램과 XP 빌더라는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5000을 쓰시게 되면 SPLC를 이렇게 프로그램도 작성해서 정확하게 작동이 되는지 원리들을 충분하게 시뮬레이터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무상으로 또 이제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얘를 프로그램을 짜서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하고요. 직접적으로 얘는 HMI라고 하는 터치 패널을 그려가지고 아까 그 표에서 봤듯이 그냥 기본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시킴 이렇게 핀도 할게요. PC 시뮬레이터를 이용하겠다. 프로그램 뭔지 모르겠고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할게요. 시키로 했으니까
얘도, 음, 요거 파일 위치는, 음, 본인이 찾기 좋은 곳에다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연습으로 이렇게 해서 자꾸 써서 없애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프로그램을 짠 거를 어디다가 부여하고 여기 프로젝트를 어디다가 보관을 할 거냐라는 거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은 지금 PC에서 쓰고 있잖아요. 이거를 결국은 PLC로 보내야 돼요. 거기에도 CPU가 있으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이 등록이 돼야 PLC가 작동을 하죠. 여기서 백날 고쳐도 수정을 해도 그쪽으로 넘겨줘야만 그 수정된 대로 또 동작을 하죠. PLC는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XGB, 뭐 제품에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찾아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은 지금 PLC 안 갖고 있으니까 시뮬레이터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해서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왔죠. 뉴 프로젝트. 뉴 프로그램에 들어왔고 프로젝트는 연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도 자기가 마음대로 지으면 되죠. 그래서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란이 생성이 됐고요. 여기 보면 중량이죠. IO 파라미터 이 PLC 모양 그대로 해서 시뮬레이트 해볼 수 있도록 작동되는지를 미리 확인해서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실물 PLC에다가 넣을 것 같으면 이제 여기를 다 만들어야 되겠죠. 입력 모듈 만들고 출력 모듈 만들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는 시뮬레이터 넘길 거니까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시뮬레이터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버튼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소개만 하고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명령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서 직접 프로그램을 짜보면서 보는 게 제일 빠르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메뉴들이 있는데 쓰는 것들이죠. 시뮬레이터 시작이라든지 여기는 원래 처음에 세팅되어 있는 초기 값은 F32A 값인데 저는 미쓰비시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똑같이 맞춰 놓으려고 F5, F6을 했어요. 이거는 본인이 편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코일이 F7 그래서 이렇게 8을 해갔는데 그 식으로 바꿀까 생각 중인데 바꾸는 거는 여기 사용자 정리에 가셔서 어, 키보드 단축키 바꾸는 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꾸시면 돼요. 음. 여기 단추를 직접 이렇게 단축 아이콘이니까 아이콘 눌러서 해도 되고 음, 음, 제일 좋은 건 요 암 애워서 바로바로 쓰는 게 좋죠. 일단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찌 되는지 이제 요 프로그램을 짜는 모양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시뮬레이터 여기 디자인 어떻게 하는지 그 정도 보고 명령어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입력 이쪽이 생김새를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퀀스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려진데 이 옆으로 이렇게 해서 순차 제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그러니까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겠죠. 그러니까 입력은 일반적으로 뭐 P0가 치게 되면 여기 디바이스 번호예요. P0번 입력 번호 PLC에 이 핀 수가 있잖아요. 32핀짜리가 있고 16핀, 8핀 있는데 이건 P8번부터가 입력이고 P20부터가 출력이고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 변수는 이거를, 음, 기왕이면 대문자 쓸게요. PB1. 1번 PB가 뭐냐면 푸시 버튼 스위치 꼭 눌렀다 이렇게 떼면 다시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누르는 순간에만 이게 잡히는 PB1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보기로 여기도 지금 여기는 여기 디바이스 번호고 여기 변수 번호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기다 보기. 모두 보기를 일단 해놓을게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써놓으면 되죠. 그쵸? 네. 여기서 PB1을 누르면 내부 메모리. 바로 여기에 이제 램프를 달아서 이걸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 하면 꺼지면 꺼져버리잖아요. 바로 안 달고 좀 더 유연성 있게 프로그램 짜는 방법은 이제 내부 메모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부 메모리를 이걸로 살리고 이거는 M0를 살려놓고 내부 메모리를 살려서 그거에 의해서 출력부 움직이게 되면 출력부에 대한 것들 안 건들고도 요 내부 메모리만 가지고도 가능하니까 좀 유연성이 있죠. 이렇게 놓으면 요거를 눌렀을 때만 이렇게 되겠죠. 들어오지만 그걸 손을 떼는 순간 얘가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기 유지를 시켜놔야 눌렀다 떼도 계속해서 얘가 유지가 되게끔. 이 자기 유지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기 유지는 정말 중요해요. 이걸 붙이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얘가 살아나면 당연히 같은 M0니까 이게 살아나니까 여기로 전기가 계속 들어가서 이걸 띄워도 이게 이제 병렬이잖아요. 그렇죠? 병렬은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되는 거니까. 우아회로라고도 하고 네. 이놈으로 켤 수도 있고 저놈으로 켤 수도 있고 할 때는 병렬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를 눌렀을 때만 장독하게 이렇게 두 개 다 같이 동작이 되게끔 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시면 돼요. 얘를 죽일 수 있는 스위치도 하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끊는 스위치는 여기에 보시면 F6번이고 거기는 F4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비접점이에요. 비접점은 평상시 붙어 있다가 누르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1 스위치를 할게요. 요거는 정지시키는 버튼으로 쓰겠다. 그쵸? 네. 이름을 적어주시고 싶으면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걸 끊을 수 있는 스위치. 그럼 M0가 켜졌다고 해서 끝났냐? 그건 아니고 M0를 통해서 램프를 하나 켜봐야 되겠죠. 램프 출력 부분에는 입력 부분에 센서로 스위치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푸시 버튼 쓸 수도 있고 또 온도 제어해서 뭐 그런 부분을 쓸 수도 있고 오뚜기를 달아 살 수도 있고 이게 입력 부분이고 신호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출력은 뭐예요? 모터라든지 뭐 보일러라든지 펌프라든지 뭐 불이라든지 전등 그런 것들이 출력부가 되죠. P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M0로 만들었으니까 M0가 켜지면 뭐라 할 거냐, 뭘 하는 게 있어야죠. P 뭐 20번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뭔가 음, 램프다. 알리를 할까요? 레드 램프, 빨간 램프를 켜겠다. 설명도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무식하겠으면 빨간 변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어, 간단 설명은 여기 써요. 녹색으로 쓰여 있는 거. 요건 변수고, 이건 디바이스 번호예요. 디바이스 번호하고 맞춰야지. 이게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진짜 작동할까? 이거 눌렀을 때 이게 진짜 유지가 될까? 이거 누르면 꺼질까? 모르잖아요. 여기다가 그려가지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위치가 하나, 두 개가 있고, 출력이 하나가 있네요. 스위치 하나 만들어야죠. 빅트 스위치.
프로그램 짜놓고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면은 그러니까 P0 하나 만들고요. 램프도 하나 만들어주고요. 읽을 때만 리저프 시스이치니까 이제 뭐 글씨도 예쁜 모양을 찾으면 되는데 찾아볼까요? 이걸 그냥 아무거나 해서 오늘은 소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면 되니까 램프네요. 여기를 스위치를 찾으시면 되죠. 이거 스위치 쓸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글씨를 써놓을 수도 있어요. PB1. 이거는 PB1. 이게 있네요. 그쵸? 이렇게 만들고, 램프도 해주고, 문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음, 뭐지? PB 정지, 뭐 이렇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램프 하나만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네. 이렇게 P20로 하고, P20. 빨간 램프가 있네요. 네. 이렇게 갖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PLC를 써야 되듯이 지금은 시뮬레이터를 쓸게요. 이렇게 하면 써지죠. 쓰세요. 네. 쓰고 있죠. PLC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밀어넣고 들어가면 이게 표시가 되죠. 여기 원래는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누르면 떨어지겠죠. 이게 눌러서 온, 뭐, 노멀리 온 스위치, 노멀리 크로스라고도 하고, 네. 노멀리 오픈. 네. 평상시엔 떨어져 있다는 거죠. 누르면 붙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 가동은 요 번호예요. 요거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그러면은 돌아가네요. 그래서 돌아가거라.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판넬에다가 만들 때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HMI 그 터치 패널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쑥 누르면 불 들어오죠? 이게 눌렀을 때 보다시피 불 들어왔다가 놓으면 떨어져도 이렇게 자기유지가 돼서 이 불이 안 꺼지죠. 이 불 옆에다가 이렇게 병렬로 또 이게 모터를 내면 모터 돌아가겠죠. 모터가 돌고 있다는 표시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PB1이었잖아요. 이거 누르면 끊어져야죠. 끊어지죠. 자, 여기까지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시겠죠? 쓰는 것도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일단 한번 만들어 봤어요. 몇 가지를 기왕에 시간을 냈으니까 한 5분 정도 더 빨리 만들어 볼까요? 여기가 음, 이 빨간 등이 켜진 다음에든지 아니면 요 놈이 돌아갈 때 해도 돼요. 지금부터는 BB1을 누르면 타이머를 한번 달아볼게요. 타이머로 달을게요. 타이머는 뭐 P10인데 T-on, T-on. 타이머 몇 번을 쓸 거냐? 1번부터 뭐 몇천 번까지 쓸 수 있으니까 T 10번을 쓸게요. 이 타이머 번호예요. 자기 번호, 자기 항상 어드레스는 줘야죠. T 10번으로에다가 10초, 10초 너무 짧더라고요. 30. 이게 10초가 아니에요. 이게 미리세컨으로 이 내장 내부 이 타이머는 미리세컨이 돼서 0 하나 빼시면 3초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30을 하면 3초간 이게 타이머가 3초 동안 되는 거죠.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3초가 되면 온이 된다는 뜻이에요. 3초 후에 온이 된다. T 온을 시켜라. 10번을 3초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불을 켜는 걸 요놈으로 안 하고 T로 켜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T 10번 10초 후에 불이 켜지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하나 더 만들어도 되는데 귀찮아서 그래요. 10초 후에 켜지고 어, 뭐 10초 후에 꺼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좀 이렇게 해볼게요. 뭐 10초가 아니죠. 3초였죠. 3초네요. 작동되는지 T라는 건 어떻게 쓰는지 타이머 이거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해보는 거. 안 되죠. 음, 시뮬레이터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려서 해도 되지만 이게 시간이 자꾸 걸리니까 편하게. 자, 아까하고 뭔 변화가 있나? 아까는 켜면은 바로 켜졌잖아요. 근데 켜도 안 켜져요. 3초 후에 딱 켜진다는 거죠. 끄면 여기 다시 연이되고 요거는 타이머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전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을 때만. 예, 타이머 스위치 그렇잖아요. 전원이 안 들어와 있으면 작동을 안 하죠. 항상 상시 전원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11.3초 후에 딱 켜지죠. 여기까지. 이 명령어를 쓸 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타이머가 이렇게 쓰는 걸 안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어디다가 응용을 해서 쓸 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응용해서 내가 동작시키고 싶어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명령을 써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그 그 동작하기를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응용이에요. 타이머는 응용력이 굉장히 많죠. 꺼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역으로. 예를 들면, 모달을 내가 눌러 놓으면 돌아갈 거 아니에요. 돌아가다가, 지금은 이게 초라하는 건 빨리빨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30분이라고 칠게요. 30분 후에는 모달을 꺼야 되겠어요. 왜냐면 물이 넘쳐 흐를 수 있으니까. 타이머를 써도 되죠. 보통은 어떻게 해, 근데, 배수 펌프에 요즘에는 플로트레스를 써서 뭐 전극봉을 쓰든 오뚜기를 쓰든 해서 그 센서에 의해서 그 고수위, 중수위, 저수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게 만들죠. 그냥 무식하게 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타이머로 한다 그러면 30분 동안만 돌아가게 하겠다. 고수위 센서가 고장났는데 고쳐갖고 쓰면 되는데 그거 할 때까지 임시로 타이머로 이렇게 작동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시계 보고 있다가 얼마큼 들어 일일이 왔다 갔다 하다. 타이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타이머도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뭐, T on, 그러니까 타임 온 시키는 타이머가 있고, 타임 오프가 있고, 뭐, 이게 좀 있어요. 카운터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내부 메모리 M 배웠고요. 이게 출력부, 입력부 배웠죠. 네.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음, D 메모리가 있어요. D. 데이터 메모리인데, 데이터를 써놓는 거죠. 자, T10이 됐을 때, 예를 들면, 음, 할까요? 음, P 3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하나 더 그려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T 10번이 켜지면 그죠? T 10번이 켜지면 무브해라. 무브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무브 100이라고 할까요? 130 이렇게 표시나게 좀 해볼게요. 130을 D 0번이든 2번이든 아무 데나 쓰시면 돼요. 저는 D 1번에다 한번 써볼게요. 130을 D 1번에다가 써라. 이런 표시. 이렇게 표시되죠?
요 move라는 거는 뭐냐면 요 데이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놔라. 메모리가 참 좋죠. PLC가 이렇게 데이터 메모리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13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P1이 되면 항상 뭘 만들 때 고기값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돼. 켜는 스위치 좀 끄는 게 있어야 되듯이 데이터를 넣었으면 이걸 초기화시킬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 아니면 계속 그 값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 음, P1을 누르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P1 스위치니까 P1 스위치를 누르면 어, 초기화시키는 방법은 0 값을 D1번에다가 그 기록했으니까 잘못했지. 잘못 썼네요. 뭐라고 했나? 0 값을 D1번에다가 넣으시고 0 값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다시 0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은 얘를 넣고 여기에는 이제 그 숫자판 하나 넣을게요. 여기가 지금 D0 P1만 있고 글이 있고 음, 숫자 표시기에다가 숫자를 한번 D값을 여기다 표시해 볼게요. 모양은 좀 이상하지만 모양은 뭐 예쁘게 나중에 만들면 되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썩 보여주니까 이러면서 보니까 이걸 다시 보시고 숫자판 한번 써볼게. 어떤 게 있는 거 아까 여기 D1이라고 했죠? 중요한 건 D1이 중요한 거예요. 그림은 나중에 예쁘게 잘 안 보이는 연습 것이라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10분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소개니까 저한테 하고 이렇게 화면 좀 예쁘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연습해요. 누르면 1, 2, 3초가 되면 130. 이게 뭔 말이냐면 10초가 되면 요 불이 켜지면서 요 D메모리에 130이 쓰이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D메모리도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도 뭐 불이 반짝반짝하게 된다든지 10, 10, 10, 10 펄스 번호가 켜졌다가 1초에 짝수 번호가 켜졌다가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끄면 다시 불도 꺼지지만 PB1은 P1 스위치를 누르면 0 값을 요즘 0 값이 들어갔죠. 그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3초 후에 여기가 130이라고 했어요. 디면 원리가 어떻게 씁니까? 쓰는 방법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알면 어디다가 써먹을지. 여기다 글씨 뭐 130짜리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원리만 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디다가 써먹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D값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온도 변환이라면. 온도계 달고, 그죠? 아니, 압력계 달고. 그 숫자를 읽어드리면 되죠. 그럼 D에다가 계속 메모리가 들어오고. 이게 D 값이, 이게
연산도 되니까 이 D값이 33보다 크면 꺼져버려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온도 유지가 되겠죠. 25도보다 작아지면, 이하가 되면 켜져라. 그래야 다시 또 온도를升을 하셨잖아요. 승원시키는. 네, 그걸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네, 여기. 그런 식으로 많이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압력도 마찬가지죠. 압력이 일정 압력 넘어가는데 계속 압력을 올리면 퍼져버리니까 일정 압력이 되면 꺼가지고 체크밸브로 그냥 뽑아내든지 압력을 유지시킬 때도 쓸 수 있고 온도, 습도도 마찬가지죠. 습도. 스마트폰 만들 때 습도 중요하죠. 85% 이하가 되면 네, 펌프를 돌려서 할 때도 여기 메모리에다가 값을 써놓을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C샵으로 해서 이 스마트폰 만들려고 지금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잘 된다. 좋죠. 그렇게 끄는 스위치. 음. 시간을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D값을. 몇 시간 동안 들어가는지 값쳤을 때도 그렇고요. 오늘은 네, 이 정도를 보도록 할게요. 꽤만 했어요. 그래도 무브값이 130. 그러니까 D값은 무브란 명령어도 알게 됐고요. 연산도 할 수 있어요. 네. D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산할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또 다른 명령어들, 카운터 명령이라든지 몇 가지 또 기본적으로 알아들는 거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 명령어들을 알아가면 돼요. 자주 쓰는 것들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도 외워지죠. 참고적으로 여기에 설명문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제 알아보기 좋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중에 봤을 때 이 프로그램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다 넣을 건데 이것은 뭐 연습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써주면 다음 사람들이 이걸 보고 여기다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연습용 프로그램입니다. 할 때 컨트롤 L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행이 잡히고요. 컨트롤 D를 하면 하나씩을 지워줍니다. 이런 데다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써주면 친절한 거죠. 나만 할 거야. 자기가 오래 살 것 같죠? 모르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자기 모르는 것 들키지 않으려고 남을 비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키우고 윽박지르고 이런 거 잘하죠. 실력을 키워야죠. 설명문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문은 자기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 라인은 램프를 켜는 라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DMM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좋겠죠. 이게 짧으니까 지금 그런데 엄청 복잡해지고 길어지면 설명을 해놔야 찾기가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XG 프로그램. 저도 LSPLC가 마침 달려 있으니까 또 이걸 공부를 또 잊어먹지 않게 해서 해야 되겠다. 또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쪽에 이제 지멘스가 달려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죠. 몰라도 됩니다. 모르면 남 시키면 되고, 음, 손으로 하면 되고, 몸으로 때우면 되고, 뭐 그런 거죠. 알면, 직접 알려주시죠.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